화려한 무대,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K-팝 산업은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거대한 문화 콘텐츠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전 세계 팬들은 그들의 열정과 재능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여성 연예인들의 아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속사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을 감내해야 했고, 이는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선 인권 침해와 착취의 비극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K-팝 산업의 구조적인 착취와 권력 불균형이라는 민낯은 이들의 아픈 사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여성 연예인들의 몸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착취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생하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K-팝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속사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의 늪에 빠져야 했던 여성 연예인 우터키리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격 공개합니다. 5. 2009년 3월 7일 대한민국 사회는 한 여배우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배우 정자연의 사망 사건입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남긴 유서 한 통은 연예계의 화려한 베일 뒤에 숨겨진 어둡고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유서에는 소속사가 그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착취를 당했음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서에는 소속사가 그녀에게 술자리 접대를 강요하고 심지어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까지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대기업 임원, 언론사 대표, 드라마 PD 등 사회 각계각층의 힘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술자리와 접대 자리에 불려나갔고 그곳에서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인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명백한 성폭력과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연예계에 만연한 구조적 폭력과 권력 불균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을의 위치에 있는 그녀가 갑의 위치에 있는 소속사와 유력 인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더욱 잔인했던 것은 그녀의 계약서였습니다. 장자연의 전속 계약서에는 조기 계약 해지 시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모든 활동 비용까지 그녀의 몫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 할 경우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얽매이는 악몽 같은 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꿈을 위해 시작한 연예계 생활이 오히려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유서에 담긴 그녀의 절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었으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어둡고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연예계 성접대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숙제를 남겼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여성 연예인들이 처한 취약한 위치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연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2010년대 중반 걸그룹 스텔라는 선정성이라는 키워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데뷔 초부터
파격적인 콘셉트와 의상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이는 동시에 끊임없는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 관심은 음악적 재능보다는 노출에 집중되었고 이는 멤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마리오네트 활동 당시 멤버 가영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충격적인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수영복과 다름없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촬영해야 했으며 심지어 이 사진들이 그녀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그녀의 고백은 소속사가 멤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출을 강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가영은 당시의 심경에 대해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소속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며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어린 소녀들의 아픔을 대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이브레이트 활동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멤버들은 촬영 당일이 되어서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 의상은 마치 끈으로만 연결된 듯한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촬영이 무산되고 이는 곧 그룹 활동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의상을 입고 촬영에 임해야 했습니다. 멤버들은 당시의 절박함을 그런 상황에서라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표현하며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그들의 처절한 심경을 대변했습니다. 스텔라의 사례는 소속사가 콘셉트라는 명목하에 여성 연예인들의 몸을 어떻게 도구하고 착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대중의 시선과 수익을 위해 그들의 인권을 얼마나 쉽게 침해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선정성 논란이라는 굴레에 갇혀 음악적 재능보다는 노출로만 기억되는 비극적인 그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 2020년 걸그룹 파나틱스는 한 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한 멤버가 노출이 염려되어 재킷으로 다리를 가리려 하자 카메라 밖에서 한 남성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리면 뭘 보여줄 건데? 바보야? 이 섬뜩한 발언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송출되었고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연예인들이 얼마나 쉽게 성적 대상화의 희생양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소속사는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은 문제를 개인 스태프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축소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꼬리 자르게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졌으며 K-팝 산업 전반에 만연한 여성 연예인 대상화 문제를 외면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파나틱스 사건은 여성 연예인들의 의사와 인권이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연예계에는 누드 화보 열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누드 화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소속사의 강요와 경제적인 압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걸그룹 클레오 역시 이러한 누드 화보 열풍의 희생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누드 화보 촬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는 여성 연예인의 몸이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한 멤버는 그룹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몸과 인권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연예인 김지현은 한 방송에서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드 화보를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당시 연예계의 어두운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그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과 노출이 직결되는 당시 연예계의 광범위한 현실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클레오의 사례는 여성 연예인들이 얼마나 쉽게 소속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몸이 어떻게 상품으로 취급되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1. 솔로 아티스트 현아는 데뷔 초부터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콘셉트와 퍼포먼스는 늘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동시에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현아의 노출이 단순히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소속사에 의해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예술로 보장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합니다. 소속사는 그럴듯한 부인 전략을 사용하여 선정성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최대한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연에서 짧은 치마가 올라가 속옷처럼 보이는 부분이 노출되자 소속사는 즉각 속옷이 아닌 안전바지였다고 해명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또한 혼성 유닛 트러블메이커 활동 당시 보여준 파격적인 커플 댄스와 키스 퍼포먼스는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예술적 콘셉트로 보장되었습니다. 이는 선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면서도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비판을 비껴가려는 교묘한 시도였습니다. 현아의 사례는 여성 연예인의 몸이 어떻게 소속사의 치밀한 계산 아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되어 상품화되고 논란을 회피하면서도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속사의 전략에 의해 선정성 논란의 아이콘이 되어야 했던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연, 스텔라, 파나틱스, 클레오, 그리고 현아. 이들의 이야기는 K-팝 산업의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여성 연예인들의 아픈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소속사의 이익과 대중의 시선을 위해 자신의 몸과 인권을 희생해야 했던 비극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K-팝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한국 연예계에서 여성 연예인들이 겪는 강요된 노출의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여성 연예인들의 몸이 상품화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 할 아티스트이자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K-팝 산업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여성 연예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K-팝의 발전은 아티스트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환경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